자주 국방을 향한 강대국 한국의 K2 흑표 전차 엔진 국산 기술로 개발에 성공. K2 전차의 엔진마저도 국산화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채널명 밀리터리 TV 구독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끝없이 도전하는 한국군의 국산화 프로젝트 K2 흑표 전차의 엔진 국산화가 뜻하는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국의 고유 기술력으로 전차 엔진을 개발하자 해외 수출 가능성이 대폭 상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K2 흑표 전차 첫 번째 엔진 전력화 달성 30여 대 실사격까지 단숨에 성공.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엔진을 탑재한 K2 전차가 첫 실사격과 전력화에 성공했습니다. 국산 엔진을 탑재한 흑표 전차가 쓴 포탄이 표적의 명중했죠. 한국군 8사단 강병대대는 1986년 K1 전차에 이어 K2 2021년 K2 흑표까지 국산 전력화에 성공하는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K2 전차는 한국군의 기갑전력 강화와 함께 노후 전차의 대체 수요에 대응하고자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주포로 120mm 활강포를 장착해 포병의 민족 한 민족의 요구사항에 맞게 화력을 최대치로 극대화했습니다. 자동 장전 장치 도입으로 탄약수가 필요 없어 기존 K1보다 1명 적은 3명만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유기압 현수 장치를 장착해 산지가 많고 험준한 한반도 지형에서도 차체 자세와 높낮이를 자유롭게 조정해 사격 각도를 확보할 수 있는 등 다재다능한 재능을 갖췄죠. 이러한 K2 흑표 전차가 2021년부터 외국산 엔진이 아닌 한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게 가능해졌으며 국산 기술로 확보한 자주국방 엔진은 한국산 무기 해외 수출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칩니다. 북유럽 노르웨이부터 본격적인 해외 수출 신호탄을 쏘아올린 한국군의 K2 흑표 전차가 첨단 기술력의 정점 파워팩 국산화를 달성하는 순간 동유럽의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K2 흑표 전차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과거 독일의 요청으로 인해 해외 수출이 불가능했던 아랍에미리트부터 시작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중동 지역의 석유 보국들에게 초대박 수출이 가능한 것이죠. 특히 국제 외교 관계 상황 때문에 차세대 신무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은 적대적 외교 관계와 상관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최소 400대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이번 K2 전차가 엔진 국산화를 달성함에 따라 터키군 전차 알타이의 국산 파워팩 수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을 보아 K2 흑표 전차의 엔진 국산화는 터키 말고도 상상 이상의 해외 수출 잠재력을 가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과거에 존재했던 외국산 부품으로 인해 K2 흑표 전차의 해외 수출 제한이 지속되었지만 2021년부터 한국이 독자적으로 부품을 개발해 해외 수출 제한을 완전히 박살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 냉각 장치를 통합한 장치로 전차의 심장으로 불리는데 드디어 K2 흑표 전차가 국산 파워팩을 탑재해 해외 수출이 가능해진 것이죠. 방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터키 전차 제조업체 BMC는 한국 국산 파워팩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데다 터키가 요구하는 파워팩 성능 및 규격을 한국산이 만족시킨 만큼 이번 계약만으로도 국산 파워팩 수출을 확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엔진을 국산화한 기술력으로 우리 군의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도 독자 개발에 힘이 실렸습니다. K9 자주포는 터키, 인도, 폴란드, 핀란드, 호주 등 해외 수출 실적에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엔진 국산화에 성공할 경우 해외 수출이 제한된 지역까지 모두 잠금 해제, 한국 경제 방산 수출에 거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한국산 K2 흑표 전차의 엔진 개발 소식이 일본 커뮤니티 마톰의 스레드에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터키 전차 알타이의 파워팩 공급에 한국 기업과 협의 중이라니 배신당한 기분이다. 터키는 일본의 우방국 아니었는지 일본과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한국은 항상 허술하고 부족하니까 K2 전차 파워팩을 영원히 자국화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주장한 녀석들은 이제 어쩔 거야? 만약에 K2 전차가 무기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일본은 정체하고 있는데 한국만 성장하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잖아.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일본산 품질이 한국산보다 근사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
일본에도 파워팩이라고 불리는 물건이 이미 있으니까 한국의 수출 지점을 먼저 선점하고 엉망진창으로 방해해야지. 가능하면 해보든가. K2 전차는 세상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3.5세대 전차다. 이 전차의 유일한 단점은 자국화 파워팩이 요구 스펙을 충족하지 못한 게 유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네. 한국이 파워팩을 자국화하지 않아도 좋은데 만일의 경우 K2 전차가 자국산 파워팩으로 인해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복잡한 장비는 장인 정신 가게에 맡기는 것이 좋아. 한국은 제조 기술력이 낮으니까 기존처럼 독일산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으라고. 자민당 우익 돼지들은 왜 한국산 무기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 한국에게 방심하다가 당한 일본의 과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알 수 없는 자민당 우익 돼지들. 한국산은 분명 일본산의 열화 버전이 될 것. 그것도 저렴하고 한심하지만 무작정 구매하려는 외국인들이 너무하다. 한국의 일본을 표절하는 실력은 괴짜 수준. 변명도 참 애잔하네. 독일과의 협상이 불발로 끝났고 한국이 K2 전차 수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형 변속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수출을 위해서는 K2 전차의 완성이 강제된 것, 그리고 그것이 성공으로 끝났다. 한국은 어떻게든 신형 전차를 해외에 판매하려고 작정했어. 의지만큼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웃나라의 파워팩 자국화라니 이것은 몇 번째 도전이냐. 이웃나라는 전기자동차에 전고체 배터리도 만들 수 없는 기술 후진국인데 전차 파워팩을 만들었다니 절대 믿지 않습니다. www 평생 방심해라. 자위대는 화기 개발이 서투릅니다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를 보면 구일본군에서 육상 자위대에 이르기까지 소화기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초계기, 군함 모든 무기의 개발이 서투릅니다. 일본인이 만든 무기는 역사적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일본인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손재주가 없다. 일본의 예측은 실패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한국의 발표를 전부 믿지 말고 70%는 날조라고 생각해야지. 전차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면 70%는 날조야 개소리. 한국의 서류 조작은 중국의 경제 통계 조작과 비슷할 정도니까. 일본의 철강 품질 GDP 조작은 한국군의 K2 흑표 전차는 엔진 개발까지 성공하여 세계 무기시장 해외 수출 분야에서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르웨이부터 시작해 폴란드, 중동 그리고 전 세계로 날아갈 한국산 최강 무기 흑표 전차.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 수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채널명 밀리터리 TV 구독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